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뭐 집권여당이든 말이 하나 걸릴 필요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후보자에게 사인을 보낸 건 아닐까요? 급소는 정말 사모펀드일까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1호 사건이 조국 후보자일 거라고 예상한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리가 아닌 범죄 차원이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은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국 대전의 한가운데로 성큼 뛰어들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어느 인물의 출근길보다 윤석열 총장의 출근길이 참 관심이 있었는데 전혀 언론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정까지 좀 바꾼 것 같아요. 우리 앵커가 윤석열 총장이라면 오늘 뭐 언론 앞에 쓰겠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면 출근길에 이제 보면은 이제 기자들이 이제 총장님 한 말씀 이런 거 하는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묻는 게 뻔하죠. 이거 왜 지금 수사 시작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묻지 않겠습니까? 이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사실은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오해를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에는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어제 이제 검찰 중앙지검 고위 관계자가 했다는 얘기, 뭐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했다. 이거 이상의 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아마 윤석열 총장이 조금 오늘은 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거로 보이고 아마 당분간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압수수색 분석을 끝내고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설 때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언론과의 어떤 공식 접촉을 피하는 일들은 조금 지속될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구설에 오르는 일은 행동 하나, 뭐 말 한마디도 안 하겠다. 그렇죠. 지금 총장이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게 뭐 100% 총장의 속내를 다 드러냈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그것에 대한 구구한 또 해석들이 있을 수 있으니 총장으로서는 말을 좀 아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실까요? 허만수 부장,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물론 한 언론의 보도이긴 한데 윤석열 총장이 사석에서 이러다 문재인 정부 무너지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 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볼 때 이 말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신이라든지 어떤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둘러싼 그런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까지 이게 영향을 미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같이 까라는 것이 아니냐. 지금 뭐 지지율 하락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검찰총장이 이제 염려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요. 만약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결국 그것은 청와대가 만약 하기 그게 곤란하다면 그러면 검찰의 칼을 빌어서 조국 수석을 이제 문재인 정부로부터 좀 떨어뜨려 놔야겠다라는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검찰의 어떤 전격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조국 후보에 대한 어떤 의혹을 털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로 봤을 때는 이분 역시 어떤 비리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도 어떤 정의감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캐보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왜냐하면 통상 검찰에 고발이 들어왔을 경우에 고발인을 먼저 수사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바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국미정서상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의 낙인을 찍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박준 변호사. 네. 윤석열 총장이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특수수사의 방식이죠. 빨리 압수수색을 하고 그 압수수색의 결과물로 구속을 하는. 그렇게 했을 때 특수수사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윤석열 총장 역시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소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지금 압수수색을 지금 한 거고요. 압수수색 결과물이 분석이 된다면 구속까지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어느 정도 검찰총장은 시간이 지나면 임명해준 정부하고 대립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무일 총장도 마지막에 좀 안 좋게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중대 결심은 밑에서 결심했다기보다는 윤석열 총장이 본인 스스로 결심을 한 게 아닌가. 그 결심은 뭔가 엄청난 일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의 불편함도 감수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런 결단을 내렸다. 서초동에서 나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하정대 국장, 정말 이쯤에서 그만 조국 후보자 물러나라는 메시지인 것 같다. 저희가 여기 좀 주제로 잡아봤잖아요. 정말 윤석열 총장이 조국 후보자에게 사인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청와대하고 무슨 갈등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부패가 있으면은 가차없이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그 워딩 그대로였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어떤 범죄가 될 만한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대통령도 생각을 바꾸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그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시키겠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범죄가 없으면 그냥 무혐의 되는 거죠. 그런데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만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특수부 검사 그리고 압수수색을 할 때 200명 이상을 동원해서 31곳이나 압수수색을 전국적으로 했다. 그렇죠. 이거는 매우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때는 범죄 혐의가 없으면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검찰이 이미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가족 그리고 본인 등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범죄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제가 검찰을 5년 8개월 나왔는데 일반적인 검찰 출입 기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추측이라고 봐야죠. 잠시만, 제 질문에 확실히 답을 안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조국 후보자에게 사인을 보낸 거라고 분석을 하세요? 사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봐준 게 있어요. 수사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거기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도 압수하고 해야 된다 하는데, 야, 그거는 좀 사적 영역은 좀 보호자로 한번 놔둬라. 다른 데는 실거주자의 생활 공간하고 자택이 맞지만은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자기 집하고 다른 집, 지금 일했던 곳하고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놔주자 해서 봐준 거잖아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인을 보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그래도 수사팀에서는 다 하자고 했는데 이 정도는 봐드렸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관련돼서 예. 자택 예우는 지켰다. 그렇죠. 이 정도는 봐드렸는데 만약에 범죄 혐의가 조금씩이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이거는 이제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적어도 범죄 혐의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압수수색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나오기 시작하면 출국 금지도 하고, 아직 출국 금지는 안 했다고 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그게 다른 사람을 조사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걸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를 미리 청와대하고 조국 전 민정수석한테 알려주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게 사인을 보냈다기보다는 청와대에 사인을 보낸 거다. 조국 후보자 예우는 이렇게 갖췄다는. 그렇죠.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런데 왜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혐의 입증에는 정말 자신감이 있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말 실제 내부도 그럴까요? 실제 수사해보면요. 이거 특수수사는 생문이니까 봐야 아는데, 앞선 하정대 국장께서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압수수색이 영장이 대대적으로 나온 거예요. 거의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구속영장에 비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잘 나오는 건 맞습니다. 예. 뭔가 약간의 혐의가 있어도 증거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그 인신을 구속하는 게 아니니까 법원에서 잘 내주는 건 맞아요. 다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치는 데는 이거 범죄 사실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뭐 신문 기자 스크랩해가지고 그냥 범죄 사실 쓸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뭔가 검찰이 내사를 해서 나름의 우리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특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영장에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검찰은 어쨌든 현재는 혐의 입증에 약간 자신감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겁니다. 만약에 저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는데 수사가 결과가 신통치가 않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바로 특검 얘기 들고 나올 겁니다. 검찰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뭐 자유한국당 특검 얘기 나경원 대표 했을 때는 그 얘기가 힘을 좀 못 받겠지만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했는데 해보고 보니까 뭐 별거 없고요. 뭐 구속도 안 시킬 거고요. 전부 다 무혐의입니다. 이러면 야당 입장에서 특검으로 갈 수 있는 너무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은 어제 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이 수사를 끌고 나갈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쳤던 이 특수 2부 몇몇 검사들이 총 투입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린 만큼 검찰에서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검찰은 사모펀드 수사가 조국 일가 관련 의혹을 규명할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지난주부터 조국 후보자 딸 관련된 의혹에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급소는 사모펀드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조국 후보자의 그 가족들이 가입한 그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조국 후보자는 이것이 뭐 금융권의 지인의 뭐 소개를 받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야당 의원들이 어떤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것은 조국 후보 그 일가의 펀드다. 일가들이 가입한 펀드이고, 또한 이 펀드의 실제 소유주는 실제 그 주인은 그 명목상의 어떤 대표가 아니라 조국 그 후보의 어떤 일가 친척이 또 이 펀드를 실제 운영하고 있고, 또 이것을 이제 조국 후보가 이제 고위공직인 이제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에 이 펀드에 이제 일가들이 가입하면서 또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요, 이제 광급공사를 주로 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했고, 또 그 회사의 또 매출이 광급공사를 많이 받아서 또 매출이 많이 신장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국 후보 일가가 이 펀드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 일각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것은 사모펀드의 어떤 일반적인 취지라든지 운영과는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이제 보이면서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많이 했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게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화면 보실까요? 박준 변호사님.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일가가 민정수석 당시에 이 사모펀드에 다 같이 투자했다. 맞습니다. 이거부터 시작인 거죠? 이제 뭐 사모펀드 자체, 투자 자체가 사실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일가만 투자를 했다고 하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74억 정도를 약정하고 10억 정도를 출자를 했는데요. 조국 처남이라는 사람도 또 투자를 했고요. 그게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사모펀드인데 이거를 통해서 펀드 운영사가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운영사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결국 정부하고 관련성이 있다면 그게 이제 불법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압수수색했던 부분은 대부분 그런 부분 같아요. 딸에 관련된 부분도 압수수색을 했겠지만 지금 운용사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처남이라든지 이 부분 출자 과정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아주 혐의가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하정대 국장. 사실상 가족 펀드다. 이게 정확히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조국 만약에 후보자를 검찰이 수사한다는 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딸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 만약에 부정 입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업무방해인데 그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징역 7년뿐이 안 돼요. 공소시효 7년 전하고 10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7년이니까 사실은 이제 결국은 기소하기도 어려운 건데 저거는 가족 펀드는 바로 2년 전 일이거든요. 2년 전인 2017년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에 14억이 만들어졌는데 누구하고 만들어졌어요? 조국의 가족, 부인하고 딸아들, 그 다음에 자기의 처남 가족, 거기에 있는 처남하고 아들 둘, 이렇게 해서 14억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다음에 어디에 투자해요?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바로 공공기관 44곳에 가가지고 177건의 수주를 거기서 해옵니다. 갑자기 여기가 그전에는 적자를 보던 것이 갑자기 이득이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펀드에는 다른 데서 이상한 자금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등등이 과연 조국 후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조국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있는 당시에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으로 밀어주는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도 그런데 하는 데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혹시 사전에 정보를 알려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패방지법에 걸리게 됩니다. 잘못하면 뇌물죄까지 걸리게 됩니다. 이거는 공소시효 2년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에도 하나도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국 후보를 기소할 수 있는, 구속도 할 수 있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이 바로 조국의 가족 펀드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 좀 더 정리하면 의혹은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고급 정보를 알고 야 그러면 우리 가족 펀드니까 여기가 이걸 투자해라.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 돈을 넣겠다. 이건데 이게 잘 밝혀질까요? 일단 가족 펀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LP의 자격을 제한하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 돈을 대는 LP, 여기서 이제 조국 후보의 가족입니다. 돈을 움직이는 GP, 거기가 이제 코링크 P예요. 그게 사실 이제 엄격하게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화면 보시면요. 가족펀드 얘기 왜 나오는 거냐면 코링크 P의 실질적인 오너, GP의 실질적인 오너의 총괄 대표가 조국 후보자 오촌 조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 조국 후보자 가족의 돈 들어간 건 지금 들어간 건데 그 처남도 저 사모펀드에 돈을 넣어요. 근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풀로 담보대출 받아 그 돈을 바로 사모펀드에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그리고 저 최대 출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펀드에 돈 넣는 거 별도로 그 코링크 P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그거 누나인 정 교수한테 돈을 빌려서 출자금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처남이 그 GP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펀드에 돈도 넣었어요. 그리고 GP의 총괄 대표는 조국 후보자 오촌 조카예요. 그러면 이 가족들이 LP도 구성하고 GP도 구성하면 이 GP가 LP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가족끼리 짬짬이가 돼서 LP가 지시하는 대로 운영을 하는 걸 아니냐. 여기서 자본시장법 위반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운영을 하는 투자처들이 광급공사와 관련돼 있는 거니까 여기에 조국 후보자의 민정수석 당시 입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두 번째 의혹이 나오는 거고 셋째는 오늘 뜨지 어제부터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보면 저 코링크 P가 투자한 회사가 허위 공시를 가지고 주가를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게 맞다면 그 문제들도 이 조국 후보자들의 일가족이 알고 있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왜 이 사모펀드를 좀 더 급소라고 주목하냐면 어제 압수수색 이후에 이 사모펀드 논란의 핵심인 조국 후보자의 처남도 출국 금지 조치됐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저희가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촌 조카라든지 이 말을 코링크 P의 대표 이런 사람들 3명 정도 유력한 사람이 지금 지난주에 출국을 했습니다. 이 잠적했던 이런 상황이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남까지 혹시라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출국 금지를 내린 걸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부패방지법 아니면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자본시장 법 위반 이 부분 입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압수물을 분석을 해서 이 조국 후보자가 이걸 알았다라는 걸 입증한다는 거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어렵지 않을까. 다만 뭐 그 자료에서 그런 것이 나온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은 출국 금지했는 게 혐의가 짙기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해외 출국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출국 금지를 내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황원석 부장, 예. 지난주에 이미 이제 압수수색 물론 뭐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공교롭게 다 출국해버린 건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조국 그 후보 쪽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 세 사람이 공교롭게 지난주에 똑같이 해외에 무슨 업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시에 다 빠진 것은 좀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좀 도피성으로 이렇게 출국한 것이 아니냐라는 쪽에서 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지금 어떤 통상적인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그 검찰의 어떤 행보를 보면 지금의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혹은 출국 금지라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도 지금 그 검찰에 대해서 일각에서 지금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정말 이 압수수색 급소는 사모펀드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도 검찰 수사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입도 한번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